여기까지 하시고요. 얘들아, 그 맨 앞에 어휘 테스트 옆에다가 이름을 정자로 좀 크게 써줘. 자신의 이름을 보기 편하게 정확하게 써주시고, 각 분단에 이렇게 4개 분단 끝에 친구들이 싹 걷어서 나한테 좀 갖다 주세요. 각 분단의 끝에 친구들이 걷어주세요. 자, 바로 이거 이름 엄청 크게 썼네. 자, 바로 이걸 진행합니다. 자, 배울까? 얘들아, 오늘은 순서 문제를 배울 건데, 너희 중에 지금 1, 2월 달에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배웠던 내용이야. 그리고 3월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안 배운 내용이야. 처음 듣는 거고. 그래서 1월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3, 4월 달에 들은 친구들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목표가 뭐냐면 순서 문제 푸는 방법을 완전히 체화시키는 거는 한 번에 안 됩니다. 그건 이제 한 몇 개월 걸리고, 오늘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어요. 아,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머리로 그냥 다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야.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 다음 주에 논리 테스트를 볼 때, 오늘은 논리 테스트 볼 때 파란색 단어랑 강조된 문장을 비추셨잖아. 그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지 확인할 거야. 논리 테스트 볼 때.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논리 테스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알려주고 그 다음 바로 문제를 풀 거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문제의 포맷은 이렇게 되지. 주어진 그리고 A, B, C 36번 문제라고 해보자. 이게 문제의 포맷인데 풀면 안 되는 방식 먼저 보여줄게. 어떻게 풀면 안 되냐면 두 가지가 절대 안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 이 A, B, C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뭔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A, B, C 중에 그래도 B가 가장 먼저 위치해야 할 것 같다. 이걸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C, 세 번째가 A가 가장 논리적이다. 가장 논리적인 순서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글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글의 순서에 맞게 찾는 건 아닌데 비슷한 방식인데, 주어진 글을 읽고 A, B, C를 읽으면서 가장 신뢰가 가는 근거를 찾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다음에 A가 나오면 딱일 것 같은 거야. 왜냐면 A의 시작이 this example 이라고 쳐볼게. 근데 B에 예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예시라고 받는 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B 다음에 A가 붙는 게 너무 확실해 보이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C가 앞일까 C가 뒤일까 이런 판단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것도 절대 풀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말한 두 가지 방식, 이게 다 뭐냐면 논리로 문제를 푸는 거야.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 논리 강조하지 않았나? 근데 논리적인 순서를 찾으면 안 돼. 3, 4월달에 논리를 강조한 건 맞는데 중심 내용 문제 푸는 것처럼 풀면 안 됩니다. 순서 문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챗 GPT처럼 돼요. 너희 중에 혹시 돈 내고 챗 GPT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나는 이제 이용을 하는데 문제를 다 풀려봤거든. 역사상 수능 문제 다 풀려봤어, 챗 GPT한테. 얘들아, 나중에 너희 한번 풀려봐. 사용하는 사람들 챗 GPT한테 풀리잖아. 얘들아, 빈칸 문제 같은 거 있지. 중심 내용 문제랑 빈칸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풀려도 정답률이 100%예요. 챗 GPT는 절대 안 틀려요. 절대. 영어 문제 중에서 특히 영어에 특화되어 있잖아, 한글보다. 중심 내용의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안 틀립니다. 100%예요. 내가 다 풀려봤어. 절대 안 틀려. 뭐야? 논리력이 최고예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절대 안 틀려요. 논리력이 짱이야, 챗GPT가. 근데
순서랑 삽입 문제는 얘들아 정답률이 그냥 반타작이야. 아니 아무리 어려운 빈칸 문제를 풀어 다 맞추는데 순서 삽입 문제는 반타작이야. 반타작. 왜 그럴까? 논리력으로 푸니까. 챗GPT는 논리적인 존재잖아. 논리로 풀면은 다 못 맞춰. 순서랑 삽입은 논리적으로 순서 맞추는 게 절대 아니야.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아무리 잘해봤자 챗GPT야. 아무리 잘해봤자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데.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두 개를 논리적으로 비슷하게 접근하니까 순서 삽입 문제를 틀릴 때가 있는 거야.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돼. 10문제 풀면 10문제 다 맞춰야 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문제 만든 사람이 설계한 대로 풀어야 돼.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사실. 절대 논리적으로 좋은 순서가 정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지금부터 보여줄게. 자 규칙은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이 규칙 두 가지야. 주어진 글 A, B, C. 자 규칙 두 가지를 지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연결될 수 없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연결되면 좋은 내용이 있을 거고 연결될 수 없는 내용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좋은 순서인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건 불가능한 데를 소거하다가 남는 게 정답인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순서 문제 풀 때 설계하는 방식이 정답이 한 개 이상이 나오지 않고 한 개 이상은 아니지 두 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만 정답이 될 수 있도록 순서가. 그러니까 논란이 안 생기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논리적인 순서가 정답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걸 제거하면 남는 게 하나잖아. 그것만 정답이 되도록 설계를 해. 그리고 검토를 할 때. 그래서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연결될 수 없는 걸 찾는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두 개씩만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B, A, C가 괜찮은 조합일까? A, C, B가 괜찮은 조합일까? 이런 건 세 개씩이잖아. 세 개씩 조합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변수들이 많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거 B, A인가 C, A인가 두 개 덩어리씩만 두 개 덩어리만 판단한다. 세 개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규칙 지키면 너희가 문제 푸는 방식이 다 똑같아집니다. 어쩔 수 없어. 자,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봐봐.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면 너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만나게 돼. 이렇게 풀거나 저렇게 풀게 돼. 그거 보여줄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푸는 게 뭐냐면 주어진 글 읽었잖아. 그러고 나면 주어진 글 A, 주어진 글 B, 주어진 글 C 이 세 개의 조합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규칙을 본다면 두 개씩 비교해야 되니까 주어진 글이 맨 처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다음에 뭘까? 주어진 글 A, 주어진 글 B, 주어진 글 C 두 개씩만 비교해야 되니까 이 세 개의 조합을 판단하게 되는데 세 개의 조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게 아니야. 아까 말했지만 연결이 불가능한 거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어진 글 다음 A를 읽으니까 A로 시작해. 근데 주어진 글의 복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이건 어때 얘들아? 이거는 부자연스럽다가 아니고요. 연결이 불가능해. A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연결 불가능하죠. 주어진 글 다음 B를 읽으니까 소로 시작하는데 뭔가 연결이 너무 자연스러워. 예를 들어서 장어는 봉사활동을 한다. 그래서 착하다고 볼 수 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자연스러워. 통과. C. However. However로 시작해. However는 부자연스러워. 주어진 글 다음에 C를 연결했을 때 되게 부자연스러워. 얘들아, 부자연스럽다는 건 뭐야? 가능하다는 거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될 수 없는 거랑 부자연스러운 건 다르죠? 부자연스럽지만 연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그럼 통과시켜야 돼. 이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B가 자연스럽잖아. 그럼 B가 맨 처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틀릴 때가 있는 거야. 챗GPT처럼. 챗GPT가 그렇게 풀어. C로 시작할 때가 있거든. 논리적으로 좋은 순서 찾기가 아니야. 절대. B, C는 건들면 안 돼. 심지어 뭐가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주관적이야. 심지어.
전체 스토리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정확하다 한들 그게 먼저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뭐가 제일 나을까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걸로 문제 푸는 거야. A는 연결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B, C는 건들지 않고요. A의 위치를 찾는 거야. A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산수적으로, 이건 수학도 아니죠. 산수적으로 어딘가에 뒤에 있다는 뜻인데 그 어딘가가 두 개밖에 없죠. 즉 첫 번째 필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B 다음에 A거나 C 다음에 A. 둘 중에 하나라는 게 100%죠. 그지? 100이야. 그럼 또 두 개 중에서 괜찮은 걸 찾는 게 아니야. 불가능한 걸 찾는 거야. 그래서 B, A. B에 복수가 없어. 복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럼 C, A. C에는 A가 100% 있겠지. 이게 없으면 A를 만들어요. 문제 만들 때 내가 하는 방식이야. 출제자도 똑같아. 설계하는 거야. 흘러가도록. 여기 A가 없으면 A를 만들어요.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가 X 되고 하나는 X가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B가 앞이냐 B가 뒤냐, 이건 100%니까 C, A는 볼 게 없어. B, C랑 A, B를 보면 돼. 또 여기서 연결되면 좋은 거 찾는 거 아니야. 막 글을 이해하면서 이런 글인 거 같은데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B, C however로 연결 가능한가, A, B so로 연결 가능한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연결이 불가능한 게 생길 거야. 그렇게 설계하거든. 예를 들어서 A가 장원은 착하다야. 그래서 장원은 나쁘다야. 이건 모순된 내용인데 so로 연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가 X가 돼요. 그럼 남는 게 100% 정답이 돼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고, 즉 세 개 중에 하나가 X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할 때도 있어. 소로 시작하는데 장원은 착하다, 그래서 장원은 나쁘다. 모순된 내용이 소로 연결됐어. 이것도 연결 불가능하죠.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주어진 글과 연결이 불가능하게 설계할 때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더 쉬운 거죠. 자, 그러면 AX, BX, C가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거지. 100%로. 두 개는 연결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정답은 분명히 C 다음에 A, B거나 C 다음에 B, A거나 둘 중에 하나가 100% 정답인 거잖아요. 근데 세 개씩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 두 개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씩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C, A라는 조합, C, B라는 조합, A, B라는 조합, B, A라는 조합. 이 네 개의 조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좋은 거 찾는 거 아니죠? 불가능한 거 찾는 거야. 예를 들어 C, A, C에 복수가 있는가? 있네. 내용도 연결되는 것 같아. C, B, 소로 연결돼요. 오케이. A, B, 소로 연결되는 것 같아. 오케이. B, A, 여기 복수가 없어. 그럼 B, A는 불가능해. 네 개 중에 하나만 연결 불가능한 걸 찾잖아, 얘들아. 그러면 B, A는 불가능하니까 100% 정답은 C, B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산수입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경우로 다 풀리게 됩니다. 두 가지로. 자, 근데 다 말해줬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B가 처음에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A 다음에 B거나 C 다음에 B거나 이렇게 두 개 중에 또 연결 불가능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출제자가 A, B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어. 출제자가. 근데 설계를 한 거야.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설계자가 의도했는데 문제를 푸는 사람이 실력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긴장해서일 수도 있고 이게 안 보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X가 보여야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 X가 안 보일 수 있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더라? 여기 부등호지? 이걸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막혔어.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죠. 문제는 알 수 없잖아. 모험을 해야죠. 이걸로 모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연결되면 좋은 게 뭐지로 문제를 푸는데 그거는 모험이야.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을 때.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100%인데 그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죠. 안 풀 수는 없으니까. 두 개 중에 연결되면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연결되면 좋은 거 기준도 알려줄게.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앞에 덩어리의 끝과
뒤에 덩어리의 앞에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 같은 내용. 마지막 문장, 첫 번째 문장이 같은 내용일 때가 있어. 이거는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파란색 단어. 예를 들어 뭐 벗 같은 거. B의 앞에서 파란색 단어가 C의 마지막과 앞뒤를 연결시켜줘. 파란색 단어가. 논리적 구조가 맞아. 이거를 두 번째 우선순위로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건 파란색 단어가 연결시키고 여기 C, B는 같은 내용이 이어져. 그럼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는 그냥 연결이 안 되고요. 하나는 뭔가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충족이 될 거예요. 그러면 C, B를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C, B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A, B는 X가 되는 거죠. 실제 X는 아니지만 X 처리를 하는 거지. 모험을 해서. 그럼 얘들아 봐봐. C, B가 통과가 됐잖아. 그럼 앞에가 A인가 B가 A인가. 그럼 이제 A, C와 B, A를 판단할 거 아니야. 두 개 중에 또 연결될 수 없는 걸 찾는 거야. 근데 A, C가 X가 되도록 설계를 했지만 문제 푸는 사람이 그걸 못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또 어떻게 얘들아? 모험을 하는 거야. 두 개 중에 아까 내가 말한 기준으로 연결 가능한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되겠죠. 얘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야? 문제를 틀릴 수는 있지만 문제 푸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계속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오늘 문제 풀 때 얘들아 지금 바로 풀 건데 문제를 맞추려고 하잖아.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독이 되는 게 이걸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습관이 계속 나. 그러니까 문제를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추든 틀리든 상관없어. 오늘 배운 관점으로 바꾸는 게 목표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맞추려고 하면 자꾸만 막 글을 퍼즐 맞추게 하고 있어. 이런 글인가 저런 글인가. 그러면 이제 습관이 안 좋아져 계속. 그걸 끊어내야 돼 한번. 그래서 다 틀린다고 생각해 그냥. 정답률 아무 상관없어. 그걸 테스트 내가 하지도 않고요. 맞추는지 테스트하지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순서를 그 과정으로 적는지를 할 겁니다. 그걸 바꾸는 게 가장 목표입니다. 자, 바로 문제 풀 거야. 그러면 앞에다가 내가 번호를 적어줄 건데 1교시 일단 두 문제 풀어볼게요. 2번 3번. 자, 시간은 5분 30초 줄 거고요. 충분할 거예요. 자,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글 다음에 A, B, C 연결 불가능한 거 찾잖아. 예를 들어 A가 연결이 불가능하잖아. 바로 알파벳 옆에다가 X를 쳐주세요. 즉, 암산으로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암산이 되더라도 암산으로 풀지 마. 무조건 보이게 해. 방심해서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필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풀이 과정은 반드시 필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암산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풀이하는 그 과정을 다 적으면서 하는 거야. 아까 내가 필기했던 게 실제 내 시험지에 빈 공간에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면서 문제를 풉니다. 이 두 가지 규칙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 논리 테스트에는 요거를 하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주고 풀이 과정을 필기하는 거 그걸로 채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똑같은. 틀려도 돼. 정답은 틀려도 돼. 근데 그 필기 과정이 내가 말한 방식으로 풀고 있는지를 채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과정을 이해하고 바꾸는 게 오늘 수업 목표입니다. 자, 오케이. 두 문제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3번부터 풀어볼까? 3번 흰색 부교재 풀어봐. 어휘부터 보자. 한번 해당하는 어휘. 자, 맨 위에 sick 별표 무한대. 우리 많이 했었지? sick이 나오면 그냥 one, to로 바꾸라 그랬어. 맥락과 상관없고요. 그냥 one, to로 바꿔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imperative. 저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모의고사 풀어봤을 때 imperative는 정언 명령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반드시 해야 하는 형용사거나 명사거나. 자, 오케이. 주어진 글을 펴보세요. 주어진 글만 빠르게 해석하고 나머지는 해석을 안 하고 논리 위주로만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sought, seek의 과거죠. 그러니까 wanted죠. 바꾸면 돼요. wanted to improve, 개선시키고 싶어 했다. wanted가 동사고 to 이하가 명사구로 목적어지. 삼형식입니다. 삼형식. 자, 개선시키고 싶어 했어. 뭐를? 기억력을. through는 당연히 improve에 반응하겠죠. 뭘 통해서 개선시키고 싶어 했죠?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 such as에 세모 치고 뒤는 예시에 불과하죠. 강조하는 건 그 앞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such as가. 예를 들어 훌륭한 사람, such as 이순신. 이순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죠. 훌륭한 사람이 시사점이지. 자, such as 뒤에는 나는 처음 들어봐. 뭔지 모르겠어. 너희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까? 억지로 해석하자면 기억 궁전들 아니면 뭐 논리 방법 이 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기억을 훈련시키는 방법인가 봐. 뇌 훈련 방법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죠. 오케이, 그걸 원했었구나. 동시에 세모. At the same time에 세모 치고 얘들아 적어줘.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라는 건 앞에서 말한 내용과 뒤에서 지금 at the same time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시사점이 상위 개념이 같다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병렬 구조의 특징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원은 착하다. also 또한 장원은 봉사활동을 한다. 가능해 불가능해 얘들아? 장원은 착하다. also 또한 매주 봉사활동을 한다.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요거를 답할 수 있으면 병렬 구조를 이해했다는 뜻이야. 병렬 구조는 뭐라고요? 앞에 뒤에가 동급의 내용이 열거되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위 개념이 하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과.
또한 배. 얘들아 사과랑 배의 상위 개념은 뭐죠? 과일이야. 사과랑 배는 동급인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내 질문으로 돌아가서 장원은 착하다. 또한 매주 봉사활동을 한다. 어때? 아니죠. 장원이 착하다는 건 봉사활동한다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1번의 부연 설명이잖아. 그건 얼소리 연결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딱 느껴져야 돼. 왜 느껴져야 되냐? 예를 들어서 주어진 글이 장원은 착하다야. 근데 B 장원은 매주 봉사활동을 한다. 앞에 얼소가 있어. 그럼 주어진 글 다음 B가 연결 가능하냐? 얼소? 앞뒤가 병렬 구조여야 되는데 불가능이잖아. 라고 X 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야. 병렬 구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병렬 구조가 뭔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앞 뒤가 시사하는 바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at the same time 병렬 구조라고 그랬잖아. 병렬 구조를 만드는 파란색들이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 병렬 구조인 건 똑같은데 좀 특이한 병렬 구조야. at the same time은 병렬 구조인데 앞에서 말하는 거랑 뒤에서 말하는 게 맥락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 방향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소 같은 거는 장원은 매주 봉사활동을 한다. 또한 친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준다. 해서 두 개의 방향성이 같은 느낌이죠. 두 개의 시사점은 장원은 착하다가 되는 거야. 근데 at the same time은 장원은 매주 봉사활동을 한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친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준다. 얼소처럼 똑같이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해. 장원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다. 동시에 가족이 피해를 받으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한다. 뭔지 알겠지? 반대 느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두 개가 시사하는 바가 같아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장원이 이타적인 것과 가족이 피해받으면 폭력적이라는 게 시사점이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합치라는 거야. 장원은 이타적인 사람이지만 가족이 피해를 받으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가 시사점이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시사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앞뒤가 방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볼게요. 어쨌든 병렬 구조는 확실해요. 동시에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은 became experts. 이 형식이죠. 전문가가 되었다. 자, 어디에 있어서의 전문가죠? 이거 나한테 배웠어. externalize. 정보를 외면화시키는 것에. 그러니까 머리 안에 있는 정보를 눈에 보이게끔, 귀에 들리게끔, 아니면 만질 수 있게끔 밖으로 빼는 거죠. 외면화시키는데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자, 콤마 ing에다 밑줄 쳐봐. 얘들아, 콤마 ing는 분사 구문이죠. 3월달에 우리 문법 숙제로 다 했었어. 분사 구문은 뭘 공부하는 것이다? 분사 구문은 여기 inventing부터 knowledge까지가 종속절이고요. at the same time부터 information이 주절인데 주절과 종속절의 내용을 비교해서 여기 생략된 접속사 찾기 게임이야. 그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해서 접속사를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당연히 내가 구문 테스트 볼 때 분사 구문만 있으면 밑줄 치고 나서 생략된 접속사를 쓰시오라고 계속 물어보겠죠. 당연한 거지. 그 연습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 넣어보세요. 뒤에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넣으세요. 자, inventing 발명했어. 현대 도서관을. 콤마에 세모 치고 는이라고 해봐요. 여기 콤마는 열거가 아니고요. 병렬 구조가 아니라 동급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A, B, and나 or이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병렬 구조라는 뜻이야. 사과, 배, 그리고 자두. 이 세 가지가 시사점이 같다. 병렬 구조야. 콤마가 병렬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and나 or이 없어. A, B 끝. 김연아, a legend. 김연아랑 전설이 시사점이 같은 게 아니고요. 김연아가 레전드인데 동급의 내용이야. and나 or이 없으면. 그러니까 장원, a teacher. 장원이 강사인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콤마가 그거죠. 뒤에 and나 or이 없잖아. 능이야. 현대 도서관이 뭔지 알려주겠다 이거죠. 현대 도서관이 뭐냐면요. 웅장한 창고입니다. for은 storehouse에 반응하죠. 어딜 향한 창고야? 외면화되어져 있는 지식.
아까 내가 여기 외면화시키는 거 해석 못했는데 여기는 할 수 있어. 왜? 도서관이 나왔고 웅장한 창고가 나왔고. 그럼 얘들아 도서관이 뭐 하는 곳인지 다 알잖아. 외면화되어져 있는 지식을 판단으로 바꿔봐.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머리에 있는 지식을 바깥으로 빼내서 보일 수 있게 했으면 뭐겠어 얘들아? 도서관이 뭐 하는 곳이야? 북스겠지? books. for books. 책들을 위한 창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책을 그냥 멋있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외면화되어져 있는 지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현대의 도서관을 발명했어.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됐어. 그럼 이 사이에 생략된 접속사는 뭐겠어 얘들아? 뭘 넣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여기는 because 괜찮지. 현대 도서관이라는 걸 발명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when도 자연스러워. 현대 도서관을 이들이 발명했을 때 그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럽죠. 둘 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해석을 했는데 해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야. 너희가 아까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검토해봐야 돼. 나는 어땠겠어 얘들아? 앞에 뒤에 읽고 나서 해석이 어렵진 않거든. 해석하고 나서 뭐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시사하는 바가 뭐지? 이게 내용이 쉬우면 대충 이거 시사하나 보다가 느껴질 때가 있어. 과일 그리고 사과 at the same time 배 이런 식이면 과일 얘기하나 보다 라고 그냥 정리가 저절로 될 때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은 되는데 내용도 알겠고 동시에 시사하는 바가 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 같은 경우 너희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이게 뭐지? 동시에 시사하는 바가 뭐지? 오케이. 동시에 시사하는 바가 같다라는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 상태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A. This need. 세모. 얘들아 빈 공간에 필기해봐. need 적으세요. need가 동사일 땐 다 알죠? 필요로 하다 라는 뜻이지?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자, 그러면 명사일 때 뜻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아. 근데 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 need가 명사일 때. 예를 들어서 my need to eat hamburgers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need는 요구하는 것이잖아. 누가 요구했는지에 따른 뜻이 바뀌어. 햄버거를 먹는 걸 누가 요구했냐면 my need, 내 몸에서 요구하고 있어. 내 호르몬, 내 정신, 이게 햄버거를 먹는 걸 요구하고 있어. 그럼 need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더라? 당연히 욕구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My need to eat hamburgers. 햄버거를 먹고 싶은 나의 욕구라고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my need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기 싫어. 내 몸도 원하지 않고 내 정신도 원하지 않아. 왜? 나는 대학 가는 게 꿈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게 꿈이거든. 근데 사회 분위기, 엄마, 아빠, my need to study hard. 이땐 뭐야 얘들아? 외부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당연히 뜻이 바뀌죠. 필요성이라는 뜻이겠죠.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나의 필요성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보면 알겠지만 두 개는 반대 뜻이에요.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다른 뜻이죠. 둘 다 외우셔야 돼요. 맥락이 결정하는 거야. 자, 가서 여기서는 이런 욕구일 수도 있고 이런 필요성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앞에 주어진 글에 뭘 해야 되는 내용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this need는 욕구인가? 그럼 나는 가서 확인하는 거야. 욕구? 이건가?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 하고 싶은 건 욕구잖아. 근데 뒤에는 또 두 개가 동시에 시사하는 내용이 욕구, 이것도 욕구라고 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되었다 욕구라고.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전문가가 된 건가? 애매한데? 얘들아 애매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돼? 통과. 오케이. 쭉 읽는 거야. 애매할 때 X 치면 절대 안 돼. X는 언제 치는 거야 얘들아? 불가능한 거. 애매하다는 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가 있어. 내가. 심지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전체 스토리를 모르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나? 내가 뭔가를 해석을 잘 못하고 있나? 자, 통과. 쭉 읽었어. 이런 욕구는 단순히 학습되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불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통과.
자, B번 these 어쩌고 저쩌고 누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이런 동시다발적인 폭발, 지적인 활동의 폭발이라고 퉁칠 수 있는 거야. 이거 읽는 순간 너희 어땠어? 바로 전으로 가서 확인했겠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나? 했을 때 너무 찰떡인 걸 느끼겠지. At the same time, 동시다발적인 지적 활동의 폭발. 이것도 지적 활동이 할 수 있고 이것도 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아까 여기 읽었을 때는 두 개 동시에 시사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갔는데 얘가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찰떡인 거야. 이렇게 퉁치는 건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통과. 쭉 읽었죠. 근데 A, B 중에서 누구나 느끼는 건 B가 훨씬 자연스럽다는 걸 느껴. 절대 B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챗 GPT처럼 돼. 맞출 때도 있고 실제 틀릴 때도 있어. 자연스러운 순서가 정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절대 그걸 고르면 안 돼요. 그냥 둘 다 통과인 거야. 자, 마지막 C. 걔가 어쩌고 저쩌고. 걔가 알려져 있대. 장난감을 모은다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바스켓 안에다가 놓는다고 알려져 있대요. 근데 여기 딱 읽자마자 X를 쳤는데 한 문장 읽고 나서 바로 나는 X를 쳤단 말이야. 그 이유가 적어줘. 이유가 논리적인 접점이 전혀 없다라는 건데 일단 설명을 들어봐. 논리적인 접점이 없다라는 건 소재에 있어서도 접점이 없고 맥락에 있어서도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는 거야. 즉 주어진 글은 장원이 키가 크다. 여기는 개미가 조그맣다. 뭐야? 장원, 개미. 장원은 크다? 아니, 장원이 뭐였지? 장원이 예를 들어 똑똑하다. 개미는 작다. 이건 맥락에 있어서 접점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논리적 접점이 없어서 X인데 여기부터가 중요해. 논리적인 접점이 없는지를 확신을 느껴서 X 치는 건 쉽지 않아요. 논리적인 접점이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왜 이거를 했냐면 물론 내용이 쉬울 때는 뭐야 아예 관련 없잖아. X 칠 수 있어. 논리적인 접점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게. 이게 수능에서 순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문제에서. 자, 빈 공간에 필기하세요. 얘들아, 어떤 법칙이 있냐면 그냥 오늘 다음 시간 매번 쓰게 될 법칙이야. 등장 전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존재할 수 없다. 법칙. 어려운 문제는 이거 하나로 다 풀리는 거야. 이걸 마스터하는 순간 순서 문제를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장 전에 존재할 수 없다. 그거 내가 설명드려줄게. 봐봐. 내용을 바꿔볼게 쉽게. B에 이렇게 써있어. 장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C에 무슨 내용이냐면 장원은 머리가 길었다. 얘들아, B 앞에 C가 있을 수 있나? C, B 가능해? 장원은 머리가 길었다. 장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장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야 장원을 주어 삼아서 논리를 전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등장해야 존재해서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 거야. 등장하기 전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예시 든 건 쉽죠? 왜 쉬울까? 장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장원이 등장하는 게 세게 느껴지거든. 등장하는 게 세게 느껴지면 쉽고요. 등장하는 게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이면 이 원리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져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다 이걸로 풀려요.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일단 논리적 접점이 없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냐면 A를 읽고 왔잖아. A 다 읽었잖아, 얘들아. 그럼 A에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자신의 것들을 정리하도록 주변 환경을 본능적으로 organize, 정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포유류가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걸 처음 등장시킨 거야. 뭘로 알아? 배시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포유류는요 이렇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설명하기 위해 등장시켰다고. 포유류가 주변을 정리하는 걸 처음 등장시켰어. 등장하기 전에 지금 포유류가 정리하고 있는 예시라든가 이런 논리적 전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등장하고 나서야 지금 동물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 맨 처음 C가 나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이게 등장하고 나서야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접점이 없다는 내용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규칙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서. 그러면 C는 한 문장 읽고 나서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필기 들어갈게요. 얘들아,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게 이거야. 논리 시험 보는 거. 이 했던 거 똑같이 할 거야. 오늘 5개, 6개 풀 건데 그 중에 5개 질문을 논리 시험을 낼 건데요. 이걸 적게 할 거야. 뭘 적게 하느냐? 주어진 글 다음에 파란 색깔 단어들의 가로치기 하고 이 초록 색깔 뭐야 얘들아? 초록 색깔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불가능하잖아 라고 단절을 느끼는 힌트야.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오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낼 거고요. 두 번째는 저 알려주는 거야. 두 번째는 문제풀이 순서를 필기하시오. 1번 C 제거. 이해돼? 이거 적게 하는 거야. 빈 공간에다가 C 제거. 2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더라? C는 A 다음이거나 B 다음이죠. A, C, B, C 중 A, C. A, C는 당연히 자연스럽겠지. 이미 여기에 포유류가 생물학적으로 주변을 정리하는 내용을 등장시키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걸 안 상태로 X를 쳤잖아. 그러니까 A, C는 자연스럽겠죠. B, C. 얘들아 B 읽으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계속 인간 얘기예요. 인간의 욕구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포유류 얘기가 나오려면 포유류 동물이 등장해야지만 가능하잖아. B, C는 무조건 X지. 너희가 주어진 글 다음 C를 X 친 이유랑 똑같죠. 논리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 C, B, C 중에 B, C 제거 이걸 적게 시킬 거야. 3번 A, C가 나왔잖아. C, A, C, A, C, B 중 그럼 C, A와 C, B를 확인하는 거잖아. C, A 미안해. A, C 맞아? C, A, C는 말이 안 되지. B, A, C B, A, C, A, C, B 자, B, A 그럼 너희는 뭐 확인할 거야 얘들아? 이거 확인할 거죠? B 마지막 문장에 this, need라고 퉁칠 게 있는가? 얘들아 어때? 그냥 아예 똑같이 단어까지 있죠. 인간의 이런 욕구는 단순히 학습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통하는 거야.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지는 거야. C, B 그럼 너희는 뭘 확인할 거야? C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이런 동시다발적인 지적 활동의 폭발이라고 퉁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 읽으면 알겠지만 다 동물 얘기야. 지적 활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개미가 집 나르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C, B는 불가능하죠. C, B 제거 이걸 적게 시킬 거야. 그럼 네 번째 B, A, C 정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문제 풀이 과정을 적는 게 숙제고요. 요 문제 똑같이 낼 겁니다. 요 문제 지금 또 낼 거예요. 요거를 냅니다. 포함해서 4개 더 낼 거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선생님 까먹으면 어떡해요? 혼자 해야죠. 하지만 내 거랑 비교할 수 있게 PPT를 너희가 다운로드 받잖아. PPT 밑에 노트란이 있어. 순서 문제는 요 PPT 슬라이드 밑에다가 내가 이걸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혼자 해보고 내 거랑 비교하면서 요걸 맞춰 보시면 돼요. 초록 색깔도 칠해놨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시험 보는구나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채점을 하는 거고. 자, 오케이. 한 문제 풀어봤고 나머지 하나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쉬었다가. 자, 잘했어. 10시 19분이에요 지금. 10시 34분에 딱 시작합니다. 푹 쉬고 오세요. 자, 유식.